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명종 때의 일이다. 경상도 밀양 땅에 신임사또가 부임해 왔는데 신임사또에게는 아량이라는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다. 아량랑자의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양반가의 도령들은 물론 여염집의 젊은이들도 다들 관심을 가졌다. 조선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자야. 아랑낭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보았으면 좋겠네. 밀양거울 젊은 총각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아랑낭자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밀양거울뿐 아니라 관아에서도 아랑낭자를 사모하는 총각이 있었다. 그는 관아에서 통인으로 일하는 죽이라는 총각이었다. 죽이는 아랑낭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다. 어떡하면 아랑랑자와 혼인할 수 있을까? 죽이는 날마다 그런 상상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사또의 외동딸과 천한 통인이 혼인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죽이는 아랑랑자를 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랑랑자를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갔다.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죽이는 그동안 모은 돈을 두고 아랑랑자의 유모를 찾아갔다. 아랑 아가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이 돈을 다 드리겠소. 두기가 돈보따리를 유모에게 내놓으며 말하자 유모의 마음이 흔들렸다. 잠시 생각해보더니 유모가 말하였다. 알았네. 사흘 보름에 아가씨를 모시고 남천강으로 달 구경 갈 테이니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게. 유모는 돈보따리를 챙기고 재빨리 안채로 사라졌다. 마침내 4월 보름 저녁 무렵이 되자 유모가 아랑랑자와 함께 남천강으로 나섰다. 죽이 역시 미리 강변으로 나가 숨어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강문에 비쳐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듯했다. 달빛이 참 곱기도 하구나. 아랑랑자는 버르나무 속에서 밀끄러미 강을 바라보았다. 가끔 봄바람이 불어올 뿐 더없이 고요한 밤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모가 갑자기 소변을 보고 오겠다며 슬쩍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이내 누군가 아랑랑자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왔다. 아랑랑자가 문득 돌아보니 웬 사내가 서 있었다. 누구냐? 사내가 낭자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소인은 아가씨를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해왔습니다. 아가씨와 혼인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녀자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구는 건 예의가 아니오. 아랑랑자는 사내를 나무랬지만 사내는 막무가내였다. 아가씨는 소인을 잘 모르겠으나 사실 소인은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입니다. 아가씨를 너무나 사모하여 무례를 범하였으니 노여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관아의 통인이란 말에 아랑랑자는 어이가 없었다. 네 이놈!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당장 물러가거라! 아랑랑자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낭자가 두리번거리며 유모를 부르자 갑자기 사내가 품에서 시퍼런 칼을 꺼냈다. 사내는 아랑랑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멀리 도망갑시다. 소원이니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당장 칼을 치워라. 죽을지언정 내가 내 말을 따를 것 같으냐? 아랑랑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사내의 칼날이 후공을 갈랐다.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쓰러진 아랑랑자는 남천강 근처 대숲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사또는 외동딸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병석에 누웠다. 얼마 뒤 사또는 병이 깊어져 관직을 내놓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밀양거울에 흉흉하고 괴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슨 병교인지 관아에 부임한 신임사또가 단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었다. 그것도 연이어 5명의 사또가 부임한 그날 밤에 죽었다. 그런 병고가 이어지자 밀양사또로 부임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앞으로 미령 땅에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던 차에 이시성을 가진 진사 한 사람이 미랑고을로 가겠다고 자청했다. 이 진사는 담대하여 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이 진사에게 사랑정을 주었다. 밀양으로 내려가 부디 회개한 일을 진상에 파헤치고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밀양고을에 부임한 이사또는 관하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임 사또들이 모두 밤에 죽었으니 밤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볼 심산이었다. 그때 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이사또는 긴장한 채 방문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스산한 바람소리가 나더니 이내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이사또는 재빨리 칼을 옮겨쥐었지만 방문만 열렸을 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사또가 칼을 쥔 채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선 순간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인의 치마 조어리에는 온통 피투성이었다. 끔찍한 여인의 모습을 보자 이사또는 전임 사또들이 왜 하루를 못 넘기고 죽었는지 알 것 같았다. 피투성이 여인이 이사또를 마주보며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어찌나 무서운지 이사또는 심장이 벌렁거려 건들 수가 없었다. 이사또는 침을 꾹꾹 삼키고 배에 힘을 주고는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야밤에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여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가만 보니 상대에게 해를 끼칠 뜻은 없는 것 같았다. 제 이름은 아랑입니다. 억울한 일로 죽음을 당했기에 오난을 풀고자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를 죽인 범인을 잡아 오난을 풀어주십시오. 아랑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소상히 밝혔다. 이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알았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이냐? 이름을 말해보아라. 이름은 모르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범인을 잡으란 말이냐? 범인은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또께서 내일 통인들을 전부 동원행뜰에 모이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흰나비가 되어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랑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연기처럼 후련히 사라졌다. 다음날 이사또는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들을 모두 동원들에 모이라 명했다. 이내 통인들은 빠짐없이 동원들에 늘어섰다. 바로 그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흰나비 한 마리가 한 사내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이사또는 급히 사내에게 다가가 벼락처럼 외쳤다. 이놈! 내 머리 위에 앉은 나비가 누군 줄 아느냐? 주기가 깜짝 놀라 머리로 손을 올렸다. 그러자 흰나비가 슬쩍 날아올라 다시 그의 어깨 위에 앉았다. 이사또가 다시 소리쳤다. 그래도 내 죄를 모르겠느냐? 내 놈 어깨 위에 앉은 흰나비가 바로 아랑랑자의 넋이란 말이다. 순간 주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주기는 어깨에 앉은 나비를 털어내려 했지만 나비는 달아나지도 않고 계속 주기의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었다. 아랑랑자를 죽인 저 살인자를 당장 포박하라! 이사또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포주들이 주기를 꽁꽁 묶었다. 또한 이사또는 주기를 문초하여 유모의 죄도 낱낱이 밝혀냈다. 이로써 아랑랑자를 죽인 주기는 물론 못된 유모 역시 큰 벌을 받았다. 훗날 이사또는 남천강 옆에 아랑각이라는 사당을 지어 아랑랑자의 원혼을 달래주었다.